저도 12월 4일인가 아마 4일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여인영 그 방첩 사령관이 그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뭐 위치 확인, 뭐 체포 이런 거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두 사람 다 이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이제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 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을 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이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그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엄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에 당시에는 뭐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국정원장 그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이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 회의 때도 좀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이거를 간첩을 좀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정보를 좀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그 여인형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거를 받아서 여인형은 경찰에다가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뭐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뭐 위치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헌 얘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자, 지금 12월 3일 날 밤에 저 국정원은 뭐 신출기몰 안 되고 뭐 저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뭐 좀 미행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에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원장이 별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한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마 내가 저 국외 출장 중인 줄 아시고 저 1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가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구나 라고 저는 원장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개헌과 관련된 별도의 그 어떤 지시였다고 한다면은 바로 저한테 아마 국정원장이 특달같이 전화했을 겁니다. 1차장한테 뭔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그래야 그게 국정원장이지 아니 개헌과 관련된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장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 그 앞에서는 무시하는 척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기 밑에 사람한테 뭔가 개헌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달같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왜 한번 재판관님께서 어떤 그 작년 그 상반기 총선 전에 어떤 그 안가 자리에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거기에 왜 참석했냐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 보고 방첩사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무슨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뭐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가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그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 신문하십시오.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은 게 12월 5일 16시경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날 12월 6일 조간부터 국정원 발로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났던 거 기억합니다. 공교롭게도 증인이 해임 통보 받은 다음날 조간입니다. 그 해임 이유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정원장과 좀 다른 주장을 하시는데 증인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 7번이나 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증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증인이 대북공작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에게 설명한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인은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인사청탁이나 했다면 홍 차장을 질책했고 대북공작금 유용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에 홍 차장은 대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앞에 보면 주영 대사를 역임하신 전 국정원 간부가 7차례 청탁 거절한 것이 전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증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대신 청탁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 뭐 짐작되는 분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증인 이 비망록 이 메모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여기에 보면 맨 윗줄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월 6일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하면서 똑같은 워딩을 합니다.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망록과 일치합니다. 이 비망록 김병기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의 워딩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나요? 제가 12월 6일 아마 12시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신성봉 정보위원장이 그 정보위원장 면담을 주선해서 그때 김병기 의원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양당 간사가 오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날 신성봉 위원이 물어봤던 것 자체가 조선일보 관련된 기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봤고 제가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와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위원장이 이 비망록을 김병기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없어요.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가서 얘기할 때 제가 보기엔 두서가 좀 있어야 되니까 노트 테이킹을 좀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인 측이 마치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체포 지시를 한 것을 전제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증인에게는 목적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목적어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한 것은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먼저 한 것이 맞죠. 예,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 구조적으로 증인은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하니까 방첩사에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인을 내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별로 협조적이지 않은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무슨 뭘 도와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고 또 여인영 사령관에게 뭘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지시를 받았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정하고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